도깨비 빨래판이 있는 미야자키현 아오시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아오시마 파킹랏이라고 구글맵에 찍으시면 되고요. 도깨비 빨래판으로 가는 길에는 아오시마 미야코 식물원이 있는데요. 예쁜 꽃들로 공원처럼 조성된 곳이니까 식물원을 거쳐서 도깨비 빨래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비는 500엔입니다. 아오시마 미야코 식물원입니다. 도깨비 빨래판만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조성된 식물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날이 흐리고 비가 드문드문 내리긴 했는데 시원해서 괜찮았습니다. 식물원 여기저기 온실이 있어서 구경을 해봤고요. 식물에 관심 많은 분들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온실이 잘 관리되고 있었고 구경하는 관광객도 많더라고요. 온실 입장료는 없으니까 천천히 둘러보면 되겠습니다. 식물원을 구경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기념품을 파는 길거리 노점도 있고요. 음식을 파는 식당도 있으니까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길로 쭉 걸어가면 도깨비 빨래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시죠? 도깨비 빨래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어로 오니노 센타쿠이타라고 하는데요. 오니는 도깨비, 센타쿠이타는 빨래판입니다. 빨래판 모양의 자연 지형이 마치 도깨비의 빨래판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일부러 빨래판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교한 모양의 대형 빨래판 같은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자연의 형태라 그런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도깨비 빨래판은 아오시마 섬을 둘러싸듯이 바다를 향해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아오시마부터 남쪽 아브라츠 지역까지 파상암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이곳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파상암은 물결 모양의 바위를 뜻합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다 밑 퇴적층이 융기한 뒤 파도와 바람에 오랫동안 침식되면서 지금과 같은 규칙적인 빨래판 모양의 파상암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약간 기괴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신비하기도 하고 아주 오묘한 느낌의 자연 지형입니다. 해변 일부에 펼쳐진 게 아니라 해변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미야자키현을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깨비 빨래판을 따라 걷다 보면 아오시마 신사가 나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잠깐이면 둘러볼 수 있고요. 운을 점치는 곳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300엔을 내고 오미쿠지라고 하는 운세제비를 뽑아봤는데요. 일본어를 몰라서 챗 GPT로 번역을 부탁해보니까 좋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구경을 다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아오시마 미야코 식물원 안에 있고요. 푸드코트 느낌의 식당이 있습니다. 아오시마 다이닝 인더 가든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메뉴판입니다. 방어 요리, 참치 요리, 치킨 난반, 우동 등 한국인 입맛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동을 시켰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우동 맛보다 좀 더 진하고 깊었습니다. 약간 짜긴 했는데 그건 일본 음식 국룰이고요. 이모님은 치킨 난반을 주문했는데 입맛에 맞으시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동면이 탱탱합니다. 사실 우동 맛없기가 쉽지 않죠. 고기가 있어서 우동에 풍미를 더했습니다. 우동 국물에는 고기향이 스며 있어서 뜨끈하게 먹기 좋았고요. 역시 한국인은 고춧가루 좀 뿌려줘야 됩니다. 참치덮밥이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요.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참치가 두툼하고 신선했습니다. 이제 과일 음료 한 잔 사서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에 위치한 썬메스의 니치난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주차장 근처에 후지야마 푸딩 미야자키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음료도 판매하는 것 같아서 일단 가봤습니다. 파인애플 주스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서 갈증 해소하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썬메스의 니치난으로 가는 길에 미치노에키 피닉스라는 전망대가 있어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도깨비 빨래판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도깨비 빨래판을 보다가 이렇게 길게 펼쳐진 풍경을 보니까 그 멋이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오시마 해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런 지형을 심심치 않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매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차도 무료니까요. 잠시 스트레칭하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썬메스의 니치난에 도착했습니다. 썬메스의 니치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태평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조성된 관광지입니다. 미야자키를 대표하는 전망 명소 중 하나인데요. 가장 유명한 볼거리는 바로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아이 석상입니다. 이 모아이 석상들은 칠레 이스터 섬의 허가를 받아 제작됐습니다. 칠레 대지진과 부족 분쟁 등으로 쓰러진 채 방치되던 이스터 섬 모아이 석상 복원을 일본에서 도와줬습니다.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석상의 복제 제작을 허락했고요. 7개 석상은 이스터섬 장로회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모아이 석상 복제 작품입니다. 석상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데 스미스라고 이름이 쓰여있는 거북이 집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살아있는 게 맞는지 의심했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를 보면 언제나 영험한 느낌이 듭니다.
거북이 집에 나나라고 적혀 있는데요. 스미스 거북이, 나나 거북이.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모아이 석상이 보입니다. 머나먼 칠레 이스터 섬이 아닌 미야자키에서 보는 모아이 석상. 총 7개의 모아이 석상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일, 건강, 연애, 종합, 결혼, 금전, 학업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늘이 파란 날에 오면 기가 막힌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메세의 뜻을 풀이해보면요. 썬은 태양을 의미하고 메세는 독일어인데 교류 공간이나 광장을 의미합니다. 풀이하자면 태양 아래 펼쳐진 교류 공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곳곳에 테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러버스 힐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인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종을 쳐보는데요. 종소리가 아주 맑고 큽니다. 왠지 예술작품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조형물인데요. 똑같은 포즈를 하고 모아이 석상과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썬메세니치나는 입장료가 1인 1000엔이니까 여기저기 많이 즐기고 가셔야 합니다. 태평양을 등지고 우직하게 서 있는 모아이 석상입니다. 골드니크 마지막 날이라서 관광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참고로 썬메세니치나는 매주 수요일 휴무인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수요일이긴 한데 골드니크 기간이라 특별히 열었습니다. 되게 귀여운 기계가 있어서 100엔을 투자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귀엽게 생긴 모아이 캐릭터가 올라와서 종을 쳐줍니다. 종소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렇게 종을 쳐주는구나. 모아이 석상 바로 앞까지 가서 구경했습니다. 모아이 석상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석상 가까이 올라가서 석상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미야자키인데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고시마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도시입니다. 가고시마가 사쿠라지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느낌이라면 미야자키는 망망대해를 중심으로 하는 휴양 도시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제 가볼 곳은 우도 신궁입니다. 보통 일본 신사는 산속이나 평지에 있는데 우도 신궁은 바닷가 절벽 아래 본전이 있습니다. 썬메세 니치난과 가까우니까 우도 신궁을 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도 신궁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신궁이란 신사 중에서 일본 황실의 조상신이나 천황 본인 혹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신을 모시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붙이는 특별한 명칭입니다. 일본 신사나 신궁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축물의 진한 주황색이 초록빛 자연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손을 씻고 마음을 정화하는 테미지야인데요. 실제 사용하진 않고 관상용인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신궁이라서 일반 신사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미야자키 바닷가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절벽이 나오는 곳에 신궁의 본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주변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도 신궁의 본전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느낌의 절벽이었는데요. 사포질을 한 것처럼 매끈해 보이는 표면이 인상적이었고요. 우도 신궁은 초대 천황으로 전해지는 진무천황의 아버지인 우가야 후키아에즈 노미코토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782년에 승려 가이큐가 이곳에 사찰을 세워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신바트 모험 탈 때 보이는 바위 조형물 표면과 비슷합니다. 절벽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지붕 아래 본전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더욱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관광객은 이 본전이 아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넓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우도신궁 곳곳에는 토끼와 관련된 조각상이나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건 에마라는 겁니다. 소원이나 바람을 적는 나무판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모르지만 좋은 말이 써진 것 같습니다. 내부를 다 구경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신궁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절벽 앞에는 뭔가를 던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다에 있는 거북이 모양의 바위를 향해 던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에 물이 고여있는 파인 부분 보이시죠? 저기로 뭘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사람들이 던지던 건데요. 운다마라고 부릅니다. 흙을 구워 만들었습니다. 5개에 200엔입니다. 이걸로 떼돈 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맛있는 과자 칸초가 생각납니다. 남자는 왼손으로 던져야 하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던져야 합니다. 실제로 던져보면 거리가 멀어서 왼손으로 꼬린시키는 건 난이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이제 가고시마에 있는 숙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구경했던 카쿠이다 양조장, 도깨비 빨래판, 썬메세 니치난, 그리고 우도 신궁 모두 만족스러웠고요. 가고시마와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렌터카로 미야자키까지 도전해 보십시오. 여행의 마지막 날인 오늘의 목적지 타카치오 목장과 기리시마 신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의 상징이자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던 사쿠라지마 화산이 보입니다. 타카치오 목장으로 가는 길에 일본 시골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시골 주택에
청결하면서도 고즈넉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살아보면 또 다르겠지만 차 안에서 보는 풍경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타카치오 목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비는 무료고요. 입장료도 없습니다. 골드니크가 끝난 데다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양을 구경하고 있길래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귀여운 양들이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장의 풍경입니다. 20살 때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본 이후로 목장에 처음 와봅니다. 목장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산책했습니다. 길이 잘 되어 있어서 큰 공원 같습니다. 걷기가 좋습니다. 목장에는 레스토랑도 있었는데요. 가고시마 흑돼지, 흑우, 양고기 등 다양한 메뉴를 팔더라고요. 가고시마 흑우는 흑돼지 못지않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좀 더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경을 잘 해놔서 목장 구경하는데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좀 지쳐서 아이스크림 사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타카치오 목장에서 생산하는 유제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규모가 꽤 컸습니다. 이따 둘러보기로 하고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샀습니다. 말차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초코입니다. 영상 보니까 한입 하고 싶어집니다. 걷다 보니까 젖소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몽골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일반 소는 심심치 않게 보는데 젖소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커? 아니 엄청 커. 진짜 크다. 축사 안에는 젖소와 일반 소가 모두 있었는데 출입은 안 됐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는데 시골의 구수한 똥내가 퍼지더라고요. 양입니다. 먹이를 맛있게 먹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일렬로 늘어서서 밥 먹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몽골 양이랑 다르게 타카치오 목장 양들은 얼굴과 다리가 훨씬 까맣더라고요. 품종이 어디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행하다 보면 같은 동물이 조금 다른 식으로 진화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타카치오 목장 유제품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타카치오 목장 제품들은 일본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인지도가 있습니다. 뭔가 우유팩 디자인만 봐도 품질 좋은 우유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마셔봤습니다. 요거트일 것 같아서 샀는데 요거트가 맞았습니다. 맛있었고요. 한국 요거트랑 똑같습니다. 어제 갔었던 미야자키도 그렇고 여기 가고시마도 그렇고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바뀌더라고요.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여유있게 놀다 가기 좋은 곳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양을 볼 수 있길래 저도 가까이 가봤습니다. 얘는 얼굴이랑 다리가 하얗네요. 털이 가득한 양을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얘네는 사람 손을 많이 타서 그런지 몽골 양이랑 다르게 도망가질 않습니다. 아까부터 몽골 양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몽골에서 캐시미어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몽골 가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염소가 보이는데요. 참고로 캐시미어는 염소털인 거 아시죠? 여기 염소털은 캐시미어가 아니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염소 속털이 캐시미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 출장을 다녀왔는데 직접 찍은 염소와 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몽골 염소랑 양이 섞여 있는데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7시간 정도 떨어진 헨티라는 지역의 초원지대입니다.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몽골 강추위를 버텨낸 아이들이고요. 타카치오 목장의 양과 염소를 보니까 몽골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바람 불면 캐시미어 스토어 몽골미르 한번 찾아주시고요. 다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로 가다가 재밌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높은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타카치오 목장 근처에 기리시마 신궁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신궁 주차장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기리시마 진구마의 차야라는 곳입니다. 다양한 메뉴를 팔길래 점심 먹으러 들렸습니다. 식당 내부가 꽤 넓었고요. 인기가 많은 식당인지 손님도 많았습니다. 일본 전통 다다미가 깔린 좌식 공간도 있었고요. 단체로 온 분들이 먹기에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느낌이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1,800엔입니다. 구마모토에서 먹었던 흑돼지를 넘진 못하지만 담백하고 튀김도 바삭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뜻한 소바도 있더라고요. 국물이 슴슴하면서 담백한 게 맛있었습니다. 기리시마 신궁 근처에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오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소바는 일본 음식치고 짜지 않아서 어른들한테 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갑게 먹는 자루 우동도 시켰습니다. 쯔유에 담궈 먹는 음식인데요. 이건 생각보단 별로였습니다. 면이 좀 더 차가웠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미지근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2% 정도 부족한 맛입니다. 면이랑 국물이 좀 더 차갑고 쯔유 간이 조금 더 셌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 입맛 기준입니다. 점심을 먹고 기리시마 신궁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사나 신궁을 가보면 저 멀리 보이는 주황색 정문이 항상 있습니다. 도리 2
라고 부릅니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고요. 인간 세계에서 신의 공간으로의 이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역시 기리시마 신궁에도 손을 씻는 테미즈야가 있습니다. 기리시마 신궁도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많았고요. 신궁 주변에는 높이가 어마어마한 고목들이 있었는데 정말 높았습니다. 바다 절벽에 있는 우도 신궁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평지라 구경하기 수월하고요. 자갈을 밟는 소리가 자연과 잘 어울립니다. 신궁이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원을 비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소원 비는 건 역시 만국 공통입니다. 나무들이 정말 멋있어서 신궁 구석구석 걸으면서 감상했습니다. 여기는 기리시마 신궁 온천 연못인데요. 온천물이 나온다고 해서 와봤는데 직접 보니까 평범하더라고요. 떨어지는 물에서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살짝 만져봤는데 따뜻한 정도였습니다. 기리시마 신궁까지 구경을 다 마쳤고요. 이제 버젯 렌터카 가고시마 공항점에 차를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 세븐일레븐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차가운 마탕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가고시마 미야자키 여행이 끝났습니다. 3박 4일간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렌터카 여행 제대로 했는데요. 저는 장거리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 렌터카 여행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꽤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여행 영상 편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정보 수집하고 컷 편집하고 녹음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튜버 리뷰 만물상이자 캐시미어 스토어 운영자 몽골미르인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